자,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유틸리티와 신재생을 커버하고 있는 남인식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력기기 시장 이렇게 또 계속 파고드시는데 좋은데 네. 한전 어떻게 할 건지 와 큰일인데. 한전 큰일 났죠. 이제. 쪼그라든 한전 차입한도도 이제는 다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어렵다고 자꾸만 그러고 한전의 올해 부채가 206조, 1년 사이 24조 원 늘었죠.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망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국영기업이라도 그죠? 그러면은 그죠. 기본적으로 기업은 돈 못 벌고 네. 부채 조달 더 못하면은 이제 현금 막히면은 망하는 그럼 거니까. 결국엔 카드는 뭐야? 민영화잖아요, 민영화. 그죠? 민영화가 어떻게 돼? 국내 자본이 뭐 사기업이 가져가도 문제고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면은 더더욱 문제고. 하여튼 문제가 많은 전력 시장인데. 네. 자, 전력 기기 전선 업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전기를 파는 한전은 그렇다 치고 전기를 운송해야 되는 부가적인 그 서플라이 체인들에 연결된 회사들은 매력적이다. 투자 가치가 좋다. 이렇게 해줬죠. 네. 그래서 연초에도 말씀드렸던 거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사이클은 확장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소통을 할 때 조금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사이클은 여름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확장 중이고 기업들로 보면은 매출액 성장률도 분기별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매분기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재미있는 공시를 하나 냈는데 뭐죠?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변전소에 들어가는 전력기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 규모는 약 7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전력기기 역시도 수혜주다. 그래서 네옴시티가 허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을 때는 미국 시장을 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미국 시장 말고도 뭐 사우디라던가 우크라이나 쪽 관련해서도 변압기들이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클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디선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기는 인류가 반드시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변압기와 뭐 전력 시설은 당연히 그렇다고 뭐 네옴시티 그렇죠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네, 뭐 유가도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은 돈을 계속 마련하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이름을 바꾼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KT 서브마린이 이름 바꾼 거죠?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KT 계열사에 있었는데 비주력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LS 그룹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바꿨는데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제시드렸던 아이디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LS 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상풍력,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개화가 되면은 좋아질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적 케이블, HVDC 해적 케이블 사업이 되면은 LS 마린 솔루션이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와 해적 케이블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 뒤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약간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 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약간 그 모멘텀 강도는 좀 낮아졌다라고 이제 요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상풍력이 왜 그렇죠? 뭐 덴마크 에너지 기업이자 세계 최대 해상풍력 개발사 네. 오스테드, 뭐 베스타스, 오스테드 이름들이 어렵는데 미국 해상풍력 사업에서 약 3조 원 가량 예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요? 왜 그럽니까? 바람이 안 부나? 그래서 약간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네. 오스테드가 하는 사업은 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부동산 개발 회사랑 약간 비슷하죠. 시행사 같은 느낌이. 시행사? 네, 맞죠. 네. 시행사. 그래서 땅 사고 거기 이제 베스타스나 이제 기자재 같은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단지를 건설을 해서 전력을 판매하는 게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까보면 이제 프로덕션 엑셋이라고 해가지고 미래 예상 수입을 현가화해가지고 자산으로 잡아놓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계산했었을 때 지금 이대로 가면은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당초에 계산한 거 대비해서
수익성이 안 나겠다라고 해가지고 금리 손상차- 때문에도 영향을 받는군요. 또. 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 미국에서 풍력 발전 기자재, 뭐 타워라던가 그 파운데이션 하부 구조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TC 제조 세액 공제를 자기네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40%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30%밖에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손상차손을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일 주가도 대폭 하락을 하고 그 여파로 한국 풍력발전 기자재 업체들도 조금 주가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스테드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제 기자재 업체들 관련 없이 이렇게 사업이 사단이 났는지 아니면은 기자재 업체들이 품질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산업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오스테드가 공격적으로 수주를 받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결론이 나면은 사실은 조금 해상풍력 사업 진행 속도는 좀 천천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 최대 해상풍력 개발사 오스테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이 오스테드 이슈가 그러면 국내 풍력 관련된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좀 전에 힌트는 잠깐 주셨는데 네. 순연되고 있다. 이렇게. 네. 딜레이죠, 딜레이. 지연되고 네. 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풍력 사업이 역풍을 맞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내 풍력 발전 기자재 업체는 이번 기회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스테드 같은 개발 업체가 갑, 그리고 베스타스나 GE, 지멘스 같은 터빈 만드는 업체가 을, 그리고 한국의 기자재 업체들이 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갑과 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왜 문제가 발생했냐라고 보니까 미국에서 풍력 발전 기자재 생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기자재를 만드는 뭐 타워라던가 하부 구조물 만드는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해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풍력 발전을 많이 깔고 싶어 하는데 이들 업체들이 캐펙스를 증설을 하거나 가동률을 올릴 체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 있는 뭐 CS 윈드라던가 뭐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년 동안 사업을 했다 보니까 이번 기회가 그들의 한국 기자재 업체들의 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모두에도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한전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 정권을 거쳐서 폭탄 돌리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폭탄이 사실은 그리고 계속 커졌어요. 커졌죠. 네. 눈덩이처럼 커져서 네. 이 지경까지 왔어요. 이게 언제 터지냐는 시간의 문제일 뿐인데 적자 규모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200조 원인데 거기에 유가도 지금 계속 자극을 받고 원가는 올라가고 있고 전기 판매가는 고정되어 있고 전기료는 못 올리고 채권은 계속 찍어냈는데 한계는 부딪혔고 네. 채권을 무한정 계속 찍어낼 수는 없죠. 그 채권이 공급이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금리를 또 올리고 그죠. 부작용이- 작년 말에 큰 문제가 한번 발생을 문제가 했었죠. 계속 되잖아요. 네. 그냥 놔둘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남식이 연구원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참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도 한전을 이제 커버는 하는데 상당히 이제 한숨이 나오는 상황밖에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전기 요금은 사실은 정치적인 배경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물가 안정 이렇게 타이틀을 하면은 당연히 뭐 그렇죠. 한전이 그걸 떠안아 버렸단 말이야 다. 네. 그래서 이게 중간에서- 상장하면 안 됐었는데 이게 IMF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제 뭐 국민주로서 이제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뭐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한전이 상장을 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기업이죠. 없죠. 네. 돈도 못 벌고 배당을 주다. 배당도 못 주고 시세 그렇게 차익도 없고. 네. 네,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한국전력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많이들 여쭈어 보시는데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은 내년 총선 이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은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사실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답 안 나오는 얘기 괜히 꺼내가지고 긁어부스런 만 만들었는데, 근데 인식은 해야 되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한전이 지금은 뭐 덮어버린 상태지만 네. 문제가 커지면은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 있는 이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국가 신인도의 문제나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근데 유상증자를 아무도- 못하는 것도 아무도 얘기를 안 미국에 해요, 잘.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다들 이제 쉬쉬하는 거죠. 고양이 목에 네, 방울 방울달기처럼 안다는 거죠. 괜히 이야기 꺼내봤자 그렇죠. 답 없는 거. 답도 없고 그렇죠. 나중에 사석에서 같이 고민 좀 해보자고요. 네. 자, 유틸리티 전반적으로 9월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최선원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여전히 전력기기 섹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력.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커버를 하고는 있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는 역풍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로 보면은 금리가 인상되고 병목 공정 때문에 이 프로젝트들이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럼 이 신재생 에너지의 밸류에이션을 확장시키는 요인이 뭐냐라고 보면은 ESG 펀드들이 자금이 많이 증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폭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조금 더 알아보니까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형 펀드 운용회사, 그러니까 블랙락 같은 회사들이 ESG 펀드 런칭을 조금씩 딜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미국 선거 이전까지는 여전히 수급 측면에서도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전통 유틸리티 회사인 한전은 답이 없는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단기적으로 역풍을 보고 있으니까 전력기기가 여전히 좋다. 그리고 사이클 확장 중이니까 꼭 붙잡고 있어라라고 요약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은 현대일렉트릭 토픽으로 제시드립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죠. 네, HD 네. 현대일렉트릭. 화면 변경했죠. 풀네임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자, 알겠습니다. 좋은 날이 오겠죠. 아, 한전이요? 아니 뭐 한전뿐만이 아니라 뭐 다. 네. 자, 그래야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해 주셨는데 SK증권 리서치센터 유틸리티 신재생 커버하고 있는 남인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